오늘은 스타 PD가 재무설계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요즘 돈 관리하고 돈 벌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재무설계 관련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병욱 재무설계사입니다. 네. 재무설계라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들이 좀 자금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종합 재무설계다라고 하면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 단어로는 종합 그 재무 주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은행, 뭐 네. 증권, 보험, 뭐 부동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제 그것들을 한 개인, 가정, 뭐 회사, 네네. 네, 이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앞으로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네네.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림을 그려가듯이 네네. 네, 그렇게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아, 설계만 해주시는 거죠? 관리를 해서 뭐. 관리도 되죠. 관리도. 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은행, 증권, 보험 뭐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영역은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얕을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 네네. 예,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쪽에 네, 뭐 따로 경험이 많으시거나 네, 어떤 뭐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재무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흔히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네. AFPK나 CFP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저희는 이제 재무설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보통 이제 뭐 보험설계사분들이 회사에서 뭐 재무설계 교육을 좀 받고 네네. 나도 재무설계사야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저희는 이제 재무설계사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재무 관리를 맡길 정도 되면 네.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주요 고객이시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가정, 회사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즉 이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네, 그래서 없는 사람 이제 좀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고 싶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서 벌어야지? 네네. 그렇죠? 네. 그다음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은 또 이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네. 다음 세대에 좀 세금도 좀 절세하면서 네네. 잘 넘겨줄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돈을 좀 잘 지키고 더 불렸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경제교육, 뭐 네. 투자교육까지 해주면서 다시 또 자산을 잘 관리해드리고. 자산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네. 보통 고객들은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층에서는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뭐 전후도 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으신, 네네. 예, 이제 그런 어떤 재력이 좀 충분하신 분들, 네네.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나 뭐 교사나 이런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저희 고객으로 있습니다. 네. 예. 왜 내가 재무 관리를 특별하게 네. 맡게 해야 되지? 네. 제 주변 지인이라든지 네네. 뭐 아는 선후배를 통해서 네. 조언도 많이 구하고 정보도 많이 취득을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네네네. 뭐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회사에 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네. 관리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 어떤 금융 부분, 네. 그리고 절세, 그다음에 뭐 증여나 상속 부분 이런 것들이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얻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네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 재무설계사들은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네. 같이 공부를 했고 네. 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네. 예,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 대한 거, 펀드 투자에 대한 거,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해서 네.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한 사람이 개인, 가정, 회사의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과 네. 함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죠. 네. 설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해 준 대로 내가 실행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만은 네. 재산이 줄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잘못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나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투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하고 네. 이익이나 손실도 자신의 귀결된다. 이건 다른 분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부분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네네. 이런 주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예를 들면 펀드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펀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부동산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동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고객이 하시는 거고 이익이나 손해도 고객이. 예. 근데 이제 잘 해서 맞춰주면 앞으로 계속 더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계약이 깨지거나 뭐, 예, 그럴 수도 분명히 있죠. 네. 요즘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도 상당히 정상적으로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렇다고 치면은 미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네. 다들 궁금해하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네. 좀 이렇게 관리가 잘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럴 때는 재무 관리라든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 네. 입장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정에서 만약에 주 소득을 올리시던 분이 뭐 사업을 하거나 급여 생활자였는데 네. 뭐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예, 아니면은 회사를 뭐 퇴사하게 돼서 뭐 구조조정이 되거나 해서요. 네네. 그럼 이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없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급여에 준하는 생활자금은 꼭 확보를 하고 가셔라. 현금으로 확보하고 예. 있으란 그래서 말씀이죠. 이제 현금 흐름표 상에서 네네. 이제 그것들을 계속 권고를 해서 가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런 돈이 이제 준비됐던 분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셨다라고 네네. 하면 당연히 이제 긴급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지금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금융 부분에 대출을 통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지인을 통한 뭐 긴급 생활자금 좀 융통을 얘기한다거나, 네. 예, 그래서 최소한의 금융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채라든가, 네. 예, 고금융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불법적이면서도 약간 합법을 좀 가장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좀 유도를 해드리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도저도 안 돼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적금, 그다음 보험, 뭐 펀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좀 해지를 하거나 네네. 예, 해약을 해서 좀 생활자금으로 쓸 건지 이런 네네.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손해가 좀 덜 나는 부분 이런 네네. 것들로 예, 먼저 우선적으로 해지를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난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저희 고객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 유가라든가, 네네. 예, 그다음에 주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중에서도 떨어지면 거꾸로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 좀 있죠. 예, 길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제 뭐 뒤에 인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말로 네. 인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유가가 떨어질 때 인버스는 또 올라가요. 유가 인버스는. 네네. 네, 근데 유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는 이제 인버스보다는 이제 반대 레버리지라고 해서 또 네네. 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또 레버리지는 2배, 유가보다 2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어떤 네네. 그런 ETF 상품도 있고 그럼 또 네네.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뭐 달러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변동해서 앞으로 달러 투자가 유효하지 않겠냐, 뭐 금 투자가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네네. 뭐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설계를 해드리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에서는 네,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세요라는 얘기는 전 잘 안 해요. 네. 근데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흔히 뭐 욜로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단 10,000원, 20,000원, 50,000원이라도 덜 써서 이걸 저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안을 드리고. 10,000원, 20,000원 그 소액으로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축을 하시는 재미를 붙이시면 네네. 어느 순간 이게 5만원, 10만원,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제 재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럼 재미 붙죠. 그 돈을 계속 저축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투자의 개념을 조금 넣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투자 그러면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 이러면 어떡해? 예, 그래서 투자 교육을 해드립니다. 투자라는 건 어떤 거다. 교육도 그러면 네.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 교육을 해드리고 그분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도 이제 제안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네네. 저는 짧은 기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걸 희망을 하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제가 뭐 부동산 토지를 권해드린다던가 네. 부동산에서 토지 부분 예를 네네. 들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3% 5%짜리 예금이 있는데 그거를 권해드린다든가 그 채권이 있는데 그런 걸 권해드린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분한테.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최소한 펀드 내지는 주식 직접 투자를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신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네. 수익률을 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수익률이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투자 원금이 얼마였는데 나중에 얼마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네. 차액이 수익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그렇죠, 돈이 그렇죠. 만약에 100만 원인데 1년 뒤에 130만 원이 됐다. 네네. 그럼 1년 수익률은 30%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면 30%, 뭐 네. 30% 이상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보통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식 투자가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안정적으로 좀 뭐 여유 자금도 좀 있고, 네. 네, 안정적으로 좀 뭐 잃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중수익 정도, 중위험에서 중수익 정도를 얻고 싶다라고 하신 네네네. 분들은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는 상품 그리고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세를 받고 네네. 뭐 이런 또 요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은행의 PB 네, 담당자분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은행 PB, 그다음에 증권회사 가면 증권 PB가 있고 네. 또 부동산도 나름대로 뭐 자산 컨설팅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재무 설계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특출나게 어떤 지식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자기만의 나름대로 좀 특화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보면 종합 재무 컨설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재무 설계사님의 가장 자신 있는 강점이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요? 일단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지출 관리 부분에 나름대로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짠돌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벌면 조금 쓰자. 네네. 네, 그리고 뭐 쓰다가 남은 걸 저축하자가 아니고 먼저 저축하고 남은 걸 쓰고 쓰는 것도 좀 아끼고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자.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 부분에서 주식이라든가 네. 이쪽이 좀 나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사회라든지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네.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하지 그렇죠.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반 소시민들이 네. 일반 우리 국민들 중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해가고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부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지구적인 위기는 환경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인구 고령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성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흔히 하는 말들인데요. 이걸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 피부로 좀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뭐 지구 문제나 아니면 우리 나중의 미래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앙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나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거 뭐 하다못해 국민연금 저는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네네네. 스스로를 준비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몇 살 때까지 아까 이제 고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피디님은 몇 살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네. 저도 그냥 이렇게 가면은 한 8, 90세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이 빠르면 50세에서 60대 정도에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주유소 가서 뭐 주유라도 하지. 네네. 나 뭐 경비라도 하지. 근데 요즘에 주유소 대부분 다 이제 셀프예요. 맞아요. 경비도 뭐 요즘에 갑질 뭐 해서 지금 자살하신 분도 나오지만 대부분 다 자동문으로 개폐해야 되고 그래서 경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지금 준비를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하셔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다 못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국가에서요. 그러면 아까 저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태어났던 시절에는 적어도 한 1년에 80만에서 120만까지 태어났던 시대예요. 네. 지금은 얼마 태어났는지 아세요? 뭐죠? 30만이 안 됩니다. 한 달에 2만 5천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많은 고령의 노인들을 소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 케어를 하겠냐 이거죠. 정부에서요? 세금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같은 세대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충분히 걷어들이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조금만 미래를 놓고 보자고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회사도 별로 없습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걷냐고요. 그럼 결국엔 세율을 높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엔 또 사람 일자리도 로봇들이 대부분 대신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계속 도태가 되고 맞습니다. 없어지는 산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결론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스스로 준비를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시고 줄이신 지출을 어떻게든 연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저축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노후 준비를 좀 빨리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가 뭐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 투자를 강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강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집 옆에 1년 사시사철 수확할 수 있는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자. 네네.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약간 고위험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면 네네. 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네네. 네,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